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한다면,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적법 절차를 거쳐서 그 등록을 받는 과정. 자,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등록이란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건데, 자, 이게 이제 보통 행정법에서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행정청으로부터 허락을 받는데, 그 허락을 받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허가 받는다, 인가 받는다, 인허 받는다, 뭐 승인 받는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등록이라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이 뭐냐? 자, 이거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행정, 관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 장부에 기재하고, 그러니까 장부에 기재한단 말. 이 등에 오를 등자, 기록할 녹자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기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증명한다. 이제 당신은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증명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등록 그래요. 그럼 행정청이 하는 이런 등록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명령적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자, 이거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자, 원래 우리 인간은 직업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직업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하면 어때요? 사회 질서가 혼란스럽고 어지럽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이걸 못하게 어때요? 규제를 합니다. 이걸 막아요. 이걸 법에서. 자, 그래서 이제 법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금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을 무조건 금지해서 허용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금지하는데 이걸 갖다가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이 금지한 것을 해제, 이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중개업도 마찬가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전문 자격을 취득하고 또 법에서 갖추라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 금지한 걸 풀어주겠다. 즉 법에서 갖추라는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하나에 풀어줘서 할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 이건데, 이런 식으로 법에서 금지한 거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하나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풀어주는 행정청의 행위, 이런 걸 갖다가 명령적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중개업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갖추라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이걸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검토를 해서 갖췄다고 판단이 되면 이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풀어준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우리 등록인데, 자, 이런 것은 뭐 외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을 받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전개되나요? 자, 이 절차는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딱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 순서, 이걸 꼭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이 어디에 파트에 이게 삽입되는지, 자, 이것도 여러분이 꼭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흐름을 머릿속에 딱 넣어 두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일단 전체적인 자, 이 윤곽을 자,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제 등록을 받아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법에서 갖추라는 요건을 갖춥니다. 그런 다음 이제 등록을 신청하러 갑니다. 이제 이때 등록 신청하러 이제 우리가 등록관청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을 찾아가는데 등록을 해주는 행정청이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등록관청 그래요. 그럼 등록관청이 자, 이 요건을 검토해서 이걸 갖췄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등록 처분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처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등록을 한마디로 받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때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 신분이 자, 이제 뭐가 되느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증을 우리가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등록을 해주면서 등록증 바로 주느냐? 안 줍니다. 우리가 추가로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 보증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 설정. 자, 이것도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저 뒤쪽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가 잘못하여 거래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입혀요. 그러면 손해배상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까 피해 액수가 커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배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한테 보증 세워라. 일종의 이런 개념. 자, 그래서 이렇게 보증 설정을 하고 이제 보증 설정했다고 신고를 하면 그때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럼 이제 이 등록증을 우리는 사무실에 게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원본을 게시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냐인데, 자, 우리가 등록을 신청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개업하겠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겠다 그거거든요. 자, 그런데 등록 신청은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냐? 누가 할 수 있냐? 그럼 여기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할 수 있나요? 자,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자, 3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누구 있어요? 중개인. 자, 그런데 중개인은 오늘날 탄생할 수 없죠. 연역적으로 과거에 소개영업법에 신고하고 그 기득권을 인정받은 사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탄생할 수 있는 개공사 종류는 법인 아니면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자, 이 문구 이거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거 굉장히 난해하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많이 물어봐요. 자, 잘 보세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걸 반대로, 자, 이거 이중부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사람, 그리고 이제 먼저 법인으로 설립된 이런 법인, 이들만 이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록 신청 제한받는 자.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그럼 왜 그러냐? 이거 나중에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란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직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 만일 갑이라고 하는 개공사 사무실이 있어요.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속되어 있으면서 또 등록을 신청해요. 그럼 자기도 개공사가 되죠. 그럼 자기 사무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두 군데 속하게 됩니다. 이걸 이중소속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법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중소속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 제외 여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자, 이거 이중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할 수 있나요? 자, 예전에 이제 어떤 변호사가 나 중개업하고 싶다. 등록 좀 받아달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는 내가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되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그냥 하게 해달라. 내가 이들보다는 더 법률 전문가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우습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변호사 자격과 부동산 중개를 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자격은 별개입니다. 이들이 비록 법률 전문가라 하더라도 부동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겠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만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판례가 나온 거죠. 네. 언제나 호시탐탐 중개업하겠다고 노리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들인데 변호사가 이러니까 법무사들도 이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세요. 간단합니다. 하고 싶으면 따라.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도 되고요. 자, 그래야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도 그러면 자, 우리 법에서 갖추란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어요. 자, 이들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법인으로 이제 지점을 차렸다는 뭔가 입증할 만한 서류 이런 게 있다면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들이 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럼 공인중개사. 자, 아까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 개인으로 중개업을 하겠다 이거는 경우인데 그럼 이제 개인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갖춰야 될 요건. 자, 이 요건을 갖다가 이제 등록 기준.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등록을 받기 위해 갖춰야 될 요건. 자, 등록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 먼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교육은 나중에 좀 나와요. 저 뒤에서 또 자세히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이론적으로 자, 시험 공부를 하면서 배웠어요. 자, 그런데 막상 개업을 하려면 자, 실무적인 게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이런 교육을 이수하게끔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자, 사무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중개업을 하기 위한 장소. 자, 이 장소를 옛날 조선시대 때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이 중개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일하던 사무소, 그걸 뭐라고 불렀냐? 복덕방 그랬어요. 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복덕방이 그때 생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복덕. 여기서 당신이 집을 사면 당신 집에 복이 들어오고 덕이 생긴다. 이런 의미거든요. 상당히 좋은 의미인데 오늘날은 어때요? 조금 의미가 변질돼서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약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하는 사람들이 아주 싫어요. 이런 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복덕방 아저씨 이러면 화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쓰지 말고 왠지 전문 자격 그런 느낌이 안 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중개사무소 이제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건물에다 확보를 해야 될까요? 자, 다른 업종과는 달리 우리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먼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 이거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 설치하라.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이거 적법한 건물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냐? 안 되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청에 가서 건축 허가를 받는데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짓게 되면 이건 뭐예요? 무허가 건물. 이런 무허가 건물 뭐예요? 이걸 불법이에요. 즉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얘기는 무허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은 바로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뭐예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가건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건물. 자, 이런 가건물도요, 일단 건축물 대장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건물에다는 사무소 설치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건물에다는 안 됩니다. 네. 그 다음, 사용 승인 등을 받아. 자, 우리가 이제 사용 승인이라는 건 뭐냐? 이제 건물을 다 지어요. 그럼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백 명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대피로는 제대로 갖춰졌는지, 그 다음에 또 지진 대비한 그런 설계는 되어 있는지, 또 건강을 위해서 이제 발암 물질 그런 자재를 사용하여 지었는지 이런 거 다 검사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검사하는 거 보면 굉장히 까다롭고 철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모든 안전 검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격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사용 승인이죠. 그러면 이제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준공검사 사용 승인 이런 것을 자 받았습니다만은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만 되어 있지 않을 뿐이에요. 자, 그랬을 때는 비록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되었지만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모든 안전검사에 합격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여기에다 사무소를 미리 설치할 수는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외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사무실 사용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 전세, 임대차 방법이에요. 자, 사용권을 확보하시오 그랬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건물이라면 이제 자기가 소유자니까 당연히 거기에 사무실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건물이 아니면 대부분 뭐예요? 우리가 전세 계약이랄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건물을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걸 부여받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꼭 자기 건물이 없더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무소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만 중개업을 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권을 확보하여 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 결격이란 말이 이제 자격이 결여되어 있다 이 말인데, 자, 중개업을 하는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뭔가 하자나 결함 있는 사람들은 이 업종에 종사하는 걸 배제하자. 왜냐? 이 부동산이라는 게 상당히 고가고 또 그 거래와 관련한 법률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별거 아니게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각종 복잡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계약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직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 직종에는 거기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종사하게 하자. 그래서 그런 걸 갖추지 못한 이런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자 해가지고 결격사유가 있어요. 자, 이거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중개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자, 이런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하세요.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그럼 이제 법인으로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자, 특히 여기에서 시험이 안 빠지고 나옵니다. 거의 100%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준비하면서 가끔 우리 수험생들이 좀 찍어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여기 전자칠판에 나와 있는 게 거의 찍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여기에 기재되는 내용만 밑줄 치고 잘 습득을 한다면 못해도 8, 90은 기본으로 찍습니다. 자, 제가 장담해요. 네. 자, 그러면 특히 이제 이것은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데, 자, 오지선다다 보니까 이제 개인보다 여기에 내용이 많잖아요. 물론 개인도 여기 중복되니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법인을 미리 설립하여 법인 형태로 중개업 할래요. 그러려면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법인을 설립하는데 어떻게 설립하느냐? 상법상 회사 형태로 설립해도 되고요. 그 다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상법의 회사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회사도 있고요. 유한회사도 있고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주식회사로 해라 이런 거 없어요. 자, 그중에 하나 원하는 스타일대로 설립하면 되고요. 또 협동조합 형태로도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개업을 하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돈 벌겠다 이거잖아요. 다시 말해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돈을 벌겠다는 영리법인이어야 돼. 그런데 상법상 회사는 다 영리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요. 영리법인도 있고 비영리법인도 있어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을 못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이게 비영리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적 기업 중에 이제 광고를 할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은 뭐예요? 영리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을 출연해서 그 돈으로 취약계층을 돕는다든가 또 어떤 종교, 뭐 예술단체를 후원한다든가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조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는 이런 쪽으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리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영리법인은 제외, 중개업 못한다.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법인을 설립했는데 자, 조건이 또 있습니다. 뭐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이건 우리 중개사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인데 법인 형태로 중개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는 갖춰라 그거예요. 자, 상법에 따라 회사 설립할 때 자본금 얼마 있어야 되나요? 이런 규정 없어요. 예전에 있다가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회사 차리려면 얼마든지 소규모로 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개업을 하겠다는 법인이라면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는 갖추고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사를 설립한다든가 하는데 자,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뭔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자, 어떤 업종이 좋을까요? 자, 돈을 벌기 위한 업종 수천 수만 가지예요. 그럼 그 많은 업종 중에서도 나는 중개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법인을 설립하려면 아무 업종이나 설립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우리 법 제14조에 규정되는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법정 업무 그래요. 우리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 자, 몇 조에서 14조죠. 그럼 우리 중개사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겠다고 영열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정말 다양한 업종이 있는데 그 중에 아무 업종이나 하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내어 법인을 설립하면 다 등록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법 제14조에서 규정된 업무 그게 이제 총 법정은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중에 하나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이어야 등록을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다른 업종이라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법정 업무 중에 하나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이 법정 업무, 자, 이거 나중에 좀 자세히 배웁니다. 자, 그때 가서 자세히 할 거니까 놔두고요. 일단 아무 업종이나 하겠다고 설립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 규정된 업무, 자, 그 중에 하나 하겠다고 설립된 업무여야 된다.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나중에 자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립된 법인이어야 이제 등록을 받아준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 자, 회사니까 이제 대표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CEO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 반드시 공인중개 자격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반 법인이 아니라 중개업을 하겠다는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 이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과 사원인데, 자, 우리 임원 사원 누군지 용어의 정의할 때 했잖아요. 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데 회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럴 숫자도 많고 규모가 작으면 숫자도 적은데, 자, 만일 이 규모에 따라 이제 숫자가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 어쨌든 사원 임원은요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원 임원은 전원이 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3분의 1 이상만. 그러면 이제 사원 임원 중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있어도 등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다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도 누가? 대표자와 그 다음에 사원 임원, 이거 전원이 다. 그러니까 자, 사원 임원 중에 자격이 있는 임원, 자격이 없는 임원 다 실무 교육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임원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중개 실무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 좀 전에 개인에게 조건 제시했던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결격사에 해당되지만 이것도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 대표자와 사원임은 또 마찬가지. 전원이 다 결격사에 해당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이거요. 자, 시험에 거의 안 빠지고 나옵니다. 자, 꼭 숙지하시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등록을 신청하겠다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 이렇게 이제 요건을 갖췄어요. 자, 그럼 이제 등록 신청하러 어디 찾아간다고요? 등록관청을 찾아가는데. 그럼 등록관청은 어디인가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를 소재지 그랬는데 사무소 그러니까 설치하고자 하는 거.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어디다?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구가 있는 데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요. 군지역은 군수가 등록관청입니다. 보통 이렇게 행정청은 뭐든지 장을 가리킵니다. 장. 그리고 이제 여기 시장인데, 자,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 구가 없는 시의 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 행정시 시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가 있는 시는 구청장의 등록관청이에요. 구가 있는 데는. 그런데 구가 없는 시, 그러니까 자, 서울 근교를 놓고 봅니다. 수원시, 용인시 이런 데는 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시장, 용인시장은 등록관청이 안 되고 거기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런데 구리시, 남양주시 자, 이런 데는 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리시장, 남양주시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사무실 내고 싶은 사람은 거기 시장 찾아가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특별자치도가 어디예요? 제주도잖아요. 제주도는 크게 위쪽으로 제주시가 있고 밑에 서귀포시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장은 다 투표해서 뽑아요. 그런데 제주도만 도지사가 임명해요. 그래서 제주시장, 그 다음에 서귀포시장을 우리가 행정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다른 우리 육지에 있는 시, 제주도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육지 것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마 여행 가다 보면 그런 말 많이 들어봐요. 자기네는 섬이고 이제 우리를 육지다 해서 육지 겉을 그러는데 이렇게 육지에 있는 시는 다 투표해서 뽑아요. 왜? 자치단체니까. 그런데 제주도시는 누가?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해요. 그래서 행정시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자, 제주도에서 내가 사무실 내고 싶어요. 그럼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찾아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또 이 구청장 같은 경우는요, 이 구가 자치구와 비자치구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게 뭐냐? 자치구는 자치권이 있고 비자치구는 자치권이 없다는 얘기인데, 자치권이 있는 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을 투표해서 뽑아요. 그리고 비자치구는 자치권이 없으니까 이 구청장은요, 시장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시 중에 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 안 살아보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일 시에 구가 있다면 이 구가 자치구인지 비자치구인지 이건 알아야 돼. 아니, 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알아요. 자,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치구는요, 자, 특별시, 광역시, 자,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만 자치구, 나머지는 다 비자치구입니다. 자, 그럼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 다 알잖아요? 네, 간단합니다. 자, 다시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만 자치구.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는요, 자, 올해 6월 1일 날 지자체 선거가 있어요. 아마 구청장 투표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 자,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뭐 지방에 가면 청주시, 전주시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데는 구가 있어도 그 구청장 투표에서 우리가 뽑지를 않아요. 왜? 시장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투표 용지가 개수가 다릅니다. 네. 자, 그러면 구는 이렇게 자치구와 비자치구로 나누는데, 등록 관청으로서의 구청장은요, 상관없어요. 자치구, 비자치구 상관없이 구가 있으면 다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특별히 구분은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는 좀 구분해야 돼. 자, 그때 가서 또 설명하죠. 자, 그럼 이제 등록 관청이자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우리가 등록 신청하라고 할 때, 자, 이제 등록 신청하라 할 때 이제 등록 신청서라고 이제 서식을 작성합니다. 그럼 이 서식을 작성해서 이제 여기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첨부 서류, 자, 이 서류를 왜 첨부하나요? 자, 법에서 갖추라는 요건을 갖췄다고 입증해야 돼. 우리가 말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나 아까 갖추라는 요건, 자, 이렇게 갖췄거든요 하고 서류로 입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요건을 다 입증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전산망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청끼리끼리 전산망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등록관청 자기네가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우리가 일일이 서류 떼와서 제출하고 이렇게 안 해요. 자, 요즘 이제 첨단 시대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이런 처리도 점점 간소화됩니다. 그리고 종이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전산망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한 것들은 등록관청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이제 신청하는 쪽이 입증한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등록을 신청하는 쪽이 입증하는 것과 등록관청이 조회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만 정리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 자, 우리가 이제 등록을 신청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신청하는 쪽에서 입증하는 거, 이것만 우리가 좀 알면 돼. 나머지 등록관청이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쪽만 알도록 하죠. 자, 그럼 뭐냐? 자, 우리 실무교육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무교육 받았다는 이거 수료증 사본 내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실무교육도요,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 식당이나 카페 들을 때 우리 QR코드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무교육을 받기 위해서 자, 교육 장소 입소를 합니다. 교육을 들었어요. 그 다음 이제 끝나서 이제 나갑니다. 이걸 찍으면 그 사람이 교육을 받았는지 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치가 되어 있다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면 수료증 사본 내라 그 얘기예요. 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훨씬 이제 빨리 다가왔습니다, 이제. 자,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이제 아직은 이런 게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제 그것은 그때 이제 실무교육 여러분이 합격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권용 사진이 하나 필요한데, 자, 이거는 우리 등록증에 붙이는 거. 자,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요건이 아니라. 자, 근데 조심할 게 반명함판 사진이 아니라 뭐다? 여권용 사진. 그럼 여권용 사진은 야, 이거 법에서 규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면을 봐야 되고 이마가 보여야 되고 양쪽 귀가 보여야 되고 상체 어디까지 보여야 되고 또 웃으면서 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실실 쪼개고 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 얼짱 각도 해가지고 이렇게 틀고 이런 거 안 돼요. 자, 그래서 법에 다 정해진 대로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진 제출해야 돼.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자, 이거요 아까 사용권 확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아마 우리들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할 거예요. 그럼 그 계약서 사본 내는 거예요. 계약서. 사용권 확보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거 두 개는 뭐, 그래, 몰라도 돼요. 외국이나 외국 법인한테만 해당되는 건데, 자, 우리는 이제 내국인잖아요. 외국인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물론 이제 추가로 이제 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우리는 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어떻게 기억하느냐? 실무계획 수료증, 여권용 사진,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해가지고 실여사 이렇게 하세요. 자, 김여사가 아니라 실여사. 예. 실여사 입증한다. 그러면 자, 나머지는 아까 등록관청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우리가 공인중개 자격 따야 돼요.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자, 등록관청이요. 자, 자격증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앞에서 누가 교부해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 사람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요? 시도지사한테 직접 확인합니다. 예전에는요, 이 자격증 사본 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격증을 위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걸 못하게 직접 확인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격증 위조 안 됩니다. 직접 확인합니다. 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다 확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건물이, 자, 이 사무소 확보한 이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냐인지 이거 등록관청이 확인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 건축물 대장 등본 떼가지고 제출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법인으로 하는 사람은 법인은 반드시 뭐 해야 돼? 법인 등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것도요, 우리가 등기부 떼서 제출하느냐? 아닙니다. 전산망을 통하여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자,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확인하는 거 우리 몰라도 돼요. 우리는 우리가 입증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실여사. 나머지는 등록관청이 확인한다 이러면 돼요. 자, 그래서 실여사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안 한다. 아까 그거 있었잖아요. 그럼 결격사유도 마찬가지 입증하는 소리가 필요 없고요. 등록관청에서 이거요, 우리 신원제합니다. 우리 본적지 찾아가서 이 사람이 결격이 있는지 없는지 신원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등록관청이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여사.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등록 신청하러 갈 때 이제 이 서류 들고 가고요. 서류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청 찾아가서 뭐 할 때 수수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수수료는요, 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게.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자체 안에서만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법규입니다. 그런데 자, 이 지자체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자, 시, 군, 구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 아까 등록관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등록관청이 시군 구청장이잖아요. 그래서 시군구 조례입니다. 자, 근데 조심할 거. 이때 구는요, 지방자치단체만 조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구는 뭐다? 자치구입니다. 자, 이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조금 어려운데. 자, 우리가 군수 투표에서 뽑고요. 시장도 다 뽑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요. 자, 조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때 구는요.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자, 원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지자체 투표할 때 의회 의원 투표도 하는 데가 있고 그거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비자치구는요. 구청장도 안 뽑고 의회 의원도 안 뽑아요. 자, 그런데 만약 서울 강남이라고 해봐요. 강남구에 대해 내가 사무실 내고 싶다. 그럼 강남구는 자치구니까요. 구청장 찾아가서 등록 신청하고요. 여기는 자치구니까 자치구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 조례에 따라 수수료 내면 돼요. 자, 그런데 자, 경기도 성남시, 자, 만일 분당구에다가 내가 사무실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성남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닙니다. 즉 여기는 비자치구예요. 구청장 투표에서 뽑는 데가 아니라 시장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구가 있으면 자치구, 비자치구 상관없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니까 분당구청장 찾아가서 우리가 등록 신청은 합니다. 그런데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수수료는 여기는 비자치구니까 조례가 있다 없다? 예, 조례가 여기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성남시 조례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으니까 대신 조심하세요. 등록관청은 해당됩니다. 등록관청은 해당되니까 등록 신청하러 분당구청은 찾아가는데 수수료는 성남시 조례에 따라 납부한다. 자, 이게 조금 복잡해요. 자, 근데 충분히 이해되셨을 줄 알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관청은요. 자, 이제 방금
서류하고 이걸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등록관청 진행가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거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등록 기준, 다시 말해 등록 요건을 다 갖췄다고 판단이 되면 등록 처분을 해주는데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주느냐? 7일.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을 신청하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입니다. 법인인 개공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이렇게 이제 통지를 받으면 이제 우리 등록의 효력이 생겨요. 자, 이렇게 등록 처분 시 우리가 등록이 돼. 그럼 이제 개인이라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등록 처분 받기 전까지는 그냥 공인중개사였는데 이제는 뭐가 돼요? 이제 개공사로 이제 신분이 이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공사가 되었습니다.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느냐? 자, 그게 아니라 뭔가 조치를 해야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보증 설정.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보증 설정을 언제 해야 되나요? 등록을 받았어요. 등록을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 설정은 등록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증 설정은 개공사가 하는 거지. 우리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등록을 받아야 우리 신분이 개공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받은 다음에 보증 설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증 설정했다고 등록관청한테 신고를 하면 뭘 주느냐? 이 신고를 하면 이제 이렇게 등록증을 주거든요. 근데 이거 신고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이 보증기관이 직접 등록관청에 통보해 줄 수도 있어요. 자, 편의를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이제 지문에도 가끔 나와요, 그래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 보증 설정했다고 우리가 등록관청한테 신고하면 등록관청이 이걸 확인하고 이제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언제까지 주더라? 지체 없이 교부해 줍니다. 자, 빨리 줘야 우리가 이거 걸어놓고 업무를 하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등록증 재교부는 어떤 경우냐? 자,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 이 등록증 원본을 자, 게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 이렇게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됐을 때, 자, 재발급 받죠. 또,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증에는 이제 상호,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개공사 뭐 종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자, 사무소를 이사했어요. 주소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재사항이 변경돼요. 그럼 이제 이것도 재발급 받는다. 이거 나중에도 또 나와요. 또, 종별 변경. 종별 변경에 의한 재교부가 있는데, 자, 이거 어떤 경우냐면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이거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영업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종류가 바뀌는데 이때 중개인이라고 체크되어 있던 등록증 반납하고 공인중개사로 체크되어 있는 등록증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나중에 나와요.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재교부 받을 때도 당연히 공짜가 아닙니다.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똑같아. 지자체 조례. 이때 이제 지자체는 어디다? 시, 군, 구 조례. 왜? 등록관청 찾아가니까. 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보증 설정하고 이제 등록증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사무실에 이제 등록증 게시 걸어놓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업무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한 얘기는 나옵니다. 나중에. 자, 업무하기 전에 우리가 인장도 하나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하면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계약서 작성할 때 아무 도장 찍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고 그 도장 찍게 돼 있어요. 자, 자세한 것도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증 설정하고 등록증을 받은 다음 그걸 게시하고 이제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록을 해줬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해.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아파서 입원한다든가 뭐 이런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자, 휴업도 우리가 저 뒤쪽에서 또 배울 텐데 개인적으로 나 좀 쉬고 싶어요. 이게 이제 휴업이잖아요. 자, 짧게 쉴 때는 괜찮은데 만일 3개월 초과하여 좀 길게 쉴 때는요. 이때는 휴업 신고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3개월 초과 시 이제 우리가 휴업 신고해야 되는데 자, 등록을 해줬어요. 3개월이 지나도록 업무를 못 해요. 그럼 이것도요. 휴업처럼 취급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개인 사정이 생겨 자, 오픈 날짜를 받아놨는데 사정이 생겨서 좀 딜레이 될 것 같다. 근데 그게 3개월 넘을 것 같다. 그럼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휴업 신고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제재가 따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일 휴업을 하지 않으려면 어때야 돼요? 등록을 해줬어. 그러면 빨리 해야 될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 업무를 개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무 개시. 자, 그러면 그럼 이제 등록 관청은요, 이렇게 이제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새로 개공사가 탄생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개공사가 새로 탄생한 것을 협회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협회와. 그래서 이제 협회에게 이번에 새로 개공사가 탄생했어요 라고 이 내용을 통보를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 협회에다가 통보해 줘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다 다음 달 10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이 올해 계속해서 접수를 할 거예요. 그때그때 통보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아서, 하나로 모아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사항이 총 6개가 있어요. 자, 지금 등록증 교부에 써요. 자, 이거 지금 하나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거 배워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제 협회에 통보한다는 거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이런 거는 객관식 시험 내기 아주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에도 한번 나왔는데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거 우리가 지금 나온 김에 자, 암기 비법을 통하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등록증 교부상 등자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도 이거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했을 때도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휴업이나 폐업 신고하는데 이거 휴폐업 각종 신고하는 것 접수 받았어요. 이것도 통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인을 고용하거나 해고했어요. 이것도 이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통보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 때렸다. 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정처분 한 사항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몇 개냐? 자, 6개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울 거냐? 이렇게 외우세요. 사무소 이전했다. 등록증 교부했다. 자, 분사무소 설치했다.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했다. 그 다음에 고용인 고용신고 종료신고.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2등분 휴행고 이렇게. 자, 2등분 휴행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누가 등록관청에 누구에게 협회에게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줘야 되는 사항 6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등분 휴행고. 자, 근데 이제 이런 암기사항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외울래요. 그러면 저는 그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만들어서 외운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남이 만들어서 외운 거는요, 2등분 휴행고 이렇게 암기했어요. 암기했는데 나중에 이게 뭔지 못 찾아. 아마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만들면서 막 고민하잖아요. 그게 암기예요. 그게 오래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권하는데 혹시 뭐 그런 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요건,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등록 기준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등록 요건, 등록 기준을 갖춰서 등록 신청하러 우리가 등록 관청을 찾아갑니다. 자, 등록 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럼 이제 등록 관청이 검토해서 등록을 해주는데, 자, 이거 며칠? 자, 7일 이내에 검토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개공사가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등록증 바로 안 줘요. 자, 뭘 해야 줍니까? 자, 보증 설정 이걸 해야 준다 그랬죠? 그래서 나 보증 설정했어요 라고 등록관청한테 신고하면 등록증을 자, 지체 없이 이거 교부해 주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등록을 받으면 보증 설정을 업무기일 전까지 이때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등록증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는 사무실에 이 원본을 게시, 자, 걸어놓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걸어놓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해라. 그런데 업무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인장 등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것도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등록을 해줬어요. 그럼 늦어도 언제까지는 업무를 하라고요? 자, 3개월 이내니라. 만일 3개월 내에 못 할 것 같으면 뭐 하라고요? 이거 휴업 신고하라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 절차, 이걸 머릿속에 꼭 넣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일단 등록 절차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등록과 관련된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등록
위반과 관련된 내용들. 자,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